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01월 031. 그리고 이제 요거를 출금, 요 밑에 보면 출금,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인데, 여기는 그냥 처음 하니까 전액 출금, 전액 현금 출금이고 전액 입금일 경우만 출금 입금 사용하고, 일부가 현금이고 일부가 외상이고 뭐 그러면은 입금 출금 쓰면 안 돼요. 차변 대변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처음이니까 숙달 되면 입금 출금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3번 차변,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사무실 거니까 800권 됩니다. 공장이 아니고 사무직 직원한테 주는 거니까 29,000원. 29,000원. 29 찍고 플러스키 누르고, 대변은 101번 현금,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108번 이상 매출금, 110번 받으라면 이거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시제로 사용하고자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20만원 인출하다. 자, 01월 05일 날 01월 05일 날. 자, 그러면 여기에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예금이 나가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1번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냐면 20만원.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코드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보통 찍으면 보통예금하고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1월 10일 날 영업부에서 매출처 임원과 식사비용 17만원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매출처 임원과 식사비용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거래처 직원한테 접대한 거죠. 그래서 1월 10일 날 3번 차변에 요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영업부에서,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고 영업부니까 500번대가 아니고 800번대입니다. 여러분들 공장이나 제조부, 생산직 그러면 요 500번대고, 본사, 영업부, 사무소, 사무실 그러면 요 800번대입니다. 요 구분 잘해야 돼요. 500권, 800권. 그리고 차변에 17만원. 그 다음에 대변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보통예금이 나가지만 신용카드는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고지서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는 미지급이에요. 그 미지급은 여기서 미지 이렇게 찍어도 되고, 253번 미지급, 251번 예상매입금, 252번 지급보험, 253번 미지급금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미지급금은 요건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반드시 적어야 돼. 이거 안 적으면 이거는 무조건 틀립니다. 분계를 맞게 했더라도. 이게 지금 무슨 카드예요? 어디 카드에서 고지서가 날아올 것 같아요? 우리 카드. 그래서 우리 카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채권 채무는 거래처 입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직원의 중식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점심을 제공하고 있대요. 당해년도 1월부터 바른식당과 계약에 의하여 식대는 월말에 일괄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현재는 미지급금이네요. 식사 이용 시 간이영수증 수취하여 미지급 관리한다. 당일 중식 때 45,000원 발생. 신규 거래처 등록, 거래처 코드 302번. 거래처를 등록하래요. 그러면 1월 12일하고 차변에 여기에 9번에 차변 찍고, 이거는 그 직원의 중식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그냥 복리후생비, 아무 말이 없이 복리후생비가 나오면
800번대로 하세요. 공장, 제조, 생산이 아니면 그 아무 말이 없다, 직원이다, 그러면 그냥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래서 금액은 45,000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월말에 주니까 현재로서는 미지급이에요. 253번 미지급금인데 거래처를 적어야 돼. 거래처를 적으려니까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 바른식당이에요. 바른식당. 자, 그런데 거래처를 지금 여기 바른하고 찍으니까 없어. 바른이 안 나와. 그러면 등록이 안 된 거야. 그럼 이 거래처를 여기 가서 지난 시간에 여기 거래처 등록 여기서 등록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 코드가 몇 번이에요? 302번이죠? 302번. 302번하고 바른식당. 그래서 바른식당.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아무 말이 없이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아니고 그냥 동시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찍는데 없어요. 없고 뭐 대표자 이름도 없고 업태나 종목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러니까 요걸로 하고서 그냥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고 여기서 바른 식당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거래처 등록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안 들으신 분들, 거래처 등록은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거래처 등록. 여기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 이게 다 달라요.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가서 하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키보드 맨 오른쪽에 플러스 키 기타란 걸 누르세요. 그럼 공 3개가 공 5개가 붙죠? 그리고 여기다가 바른식당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엔터 찍어 수덥해야 돼. 수덥. 왜 수덥해야 되느냐? 여기 코드가 105번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순서대로.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302번으로 하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거를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를 302번으로 찍고 등록 이렇게 눌러요. 자, 바른식당. 자,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이게 아까 등록해 놨죠? 아까 내가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삭제를 했는데, 자, 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등록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삭제를 했지만 여기 삭제된 데이터에 여기 남아 있어요. 휴지통에 그냥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해주고 등록을 해야 이게 등록이 돼요. 자, 방금 전에 여기서 플러스 키 누르고 공 5개 누르고 바른식당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5번도 잘못됐어. 그럼 거래처 등록 가서 여기 105번 요거를 삭제를 누르고, 지금 이거는 쓸데없는 거지만 요거 삭제, 여기에 지금 자 여기서 플러스 키, 지금 방금 전에는 이제 삭제된 데이터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고 거래처 등록에 가서 그렇게 하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그렇게 복잡해져요. 자, 플러스 키 누르고 바른식당 하고 엔터 친 다음에 302번 그리고 등록 하고 다시 가서 요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302번 이렇게 거래처를 여기 가서 등록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플러스 키 누르고 바른식당하고 엔터 친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이거 거래처 등록하는 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2월 2일 날 02월 02일 날 이제부터 분계를 잘 하시면 돼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방금 전에 한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거래처 등록 가서 등록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키 누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영업부에 사용하는 영업부라 그랬어요. 1년간 보험료를 동양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85만원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보험료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차변에 보험료인데 보험료, 자 요거는 세자 찍는 게 편해요. 이렇게. 그런데 영업부니까 800건데 확인 누르고 차변에 가서 85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실무에서는 이 보통예금도 적어야 돼요. 무슨 은행이라고 적어야 돼요? 우리은행. 근데 우리 전산회계 시험일 때는 예금은 거래처 안 적어도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차입할 때는 거래처를 적지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우리은행 있으니까 그냥 적어주자고요. 시험에는 이 은행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자, 차변. 마케팅 부서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초청 강사의 강사료 12만원에 대해 원천 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럼 이거는 마케팅 교육을 하는 강사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차변의 교육 훈련비예요. 자, 마케팅 부서니까 800건 되죠. 판매 부서니까. 그리고 금액이 옆으로 갈 때 방향키로 가세요. 120만원. 그리고 대변은 세금 띄어서 맡아가지고 있는 거죠. 원천징수에 예수금. 그래서 금액이 옆으로 가서 36,000, 같이 입력해요. 39,600원. 같이 입력하세요. 39,600원. 앞에 거 입력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입력하셔야 돼. 그래야 뒤에 가서 문제가 제대로 연결돼서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근데 이거는 우리은행이래요. 실무에선 그냥 우리은행 이렇게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때 예금은 거래처 안 적어도 맞게 해줍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해요. 채권 채무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2월 4일 날 분계는 쉽죠? 자, 우리은행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건 보고기간은 결산일이에요. 거기다 적어놔요. 결산일. 보고기간은 결산일. 그러니까 12월 말일 결산일로부터 2년간. 그러니까 1년이 초과되니까 조건으로 1억을 대출받아 보통예금에 대체 입금하고 회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담보로 지급했다.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이거는 장기 차입금이에요. 대변부터 먼저 분기합시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세 글자 찍으면 그냥 바로 나와요. 장기 차입금 어디서 빌렸어요? 우리은행. 이거는 거래처 입력 안 해도, 이건 거래처 입력해야 돼요. 이건 차입금이라.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거래처 입력 안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예금이나 이거나 입력할 수 있으면 하고, 보통 예금은 거래처가 안 주어져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요거 1억.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을 우리은행에 했다. 이거는 거래처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 거래처가 우리은행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찍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예금은 차입금만 거래처 입력하면 돼. 그 다음에 2월 5일 날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날짜 틀리면 컴퓨터가 채점을 못해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입하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당좌예금에서 찾아가지고 정기예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정기예금하고 거래처 입력하지 맙시다. 이번에. 자, 우리은행에서 다 우리은행 입력하면 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정기예금.
이 장기성 예금이 아니야. 6개월이니까 1년이 넘어가고 2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다면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장기성 예금이라 그래야 돼. 근데 여기는 그냥 정기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통장이니까 당좌예금은 102번 이렇게. 당좌예금이 나간 거죠. 당좌예금 수표 발행해서 예금 찾아가지고 그렇게 입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7일 날, 자, 같이 입력을 하세요. 공공상사에 대한 미지급금 250만 원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다. 자, 미지급금을 지금 갚은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253번. 자, 이건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공공상사. 안 적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컴퓨터가 채점하는데 거래처 입력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걸로 채점해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250만 원.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회계사랑 주식 500주를 주당 6,000원, 액면 5,000원, 액면 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를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자. 여러분, 뭐든지 매입할 때는 취득원가에다 가산하지만 가산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할 때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고 영업비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984번 코드로. 그래서 2월 10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들어가고 금액이 500주를 주당 6,000원. 여기는 액면이 필요 없어요. 5, 6, 30, 300만 원. 그리고 수수료를 줬대요. 그럼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여기서 수수료 비용 요 화면 보세요. 수수료 비용 요 984번. 여기 831번은 뭐 송금 수수료나 업무상에 필요한 수수료 줬을 때는 831이지만 요건 단기 매매 증권은 돈이 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비 비용, 영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요 984번. 그래서 요 금액이 25,000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이번에 증권회사가 돈 많이 벌었대요. 이 수수료 때문에. 2월 11일 개미들은 엄청 손해봤지. 2월 1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상장 주식의 일부 500을 800에 처분하고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대변부터 합시다. 단기 매매 증권을 팔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나가요. 얼마가 나가냐면 500짜리가 나갑니다. 500을 주고 샀던 건데 차변에 800에 처분했지만 800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팔을 때 수수료 띄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받은 거는 보통 예금에 103번 들어온 거는 얼마가 들어왔냐면 800이 아니라 793만 원만 들어왔어요. 요것만 분기해 주면 돼. 그럼 수수료는 안 써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 다 나가버리고 없는 건데 수수료 비용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영업상 수수료도 아니고. 그래서 영업상 필요한 수수료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이거는 여유자금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 793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변이 더 많아. 비싸게 팔았어. 이 사람은 손해를 안 봤네.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팔아서 이익 봤죠. 처분이익. 평가이익이 아니라 무슨 이익이라고요? 처분이익. 그 다음에 이제 2월 12일 날 날짜를 찍어 놓고 성진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소보험으로 받았다. 자, 외상값 500을 100만 원을 현금 받고 나머지는 약소보험으로 받았다. 그러면 외상값 받았으니까 외상값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대변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쉬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성진한테 외상값 받았다고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 안 적으면 틀립니다. 500만 원.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차변에 101번 현금. 그래서 얼마 받냐면 100만 원. 잔액은 동전발행 약소보험으로 받다. 차변에 동전발행 약소보험은 받으러. 그래서 이거 코드가 110번인데 받을 이렇게 찍어도 나와요. 이것도 거래처 적어야 돼. 동점이 발행했다. 여기서 동점은 성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시대명사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외상값 대변에 500 사라지고 현금 들어오고 나머지 받으러 옴이고 입력하셨죠? 예. 그 다음에 2월 13일 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 안 하시면 나중에 뒤에 그 결산 정리할 때 답이 다르게 나와요. 지금 입력을 같이 하세요. 자, 2월 13일 다파라 상사에 대한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어 도래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당좌예금이 입금이 됐다.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움 110번 받으러움.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 그래서 금액이 300만 원. 추심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금액.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이거는 영업상 수수료 비용이야. 아까는 요 984번 단기매매증권 이거 썼지만 이번에는 요 831번 써야 돼. 왜? 내가 어음대금 영업상이 필요한 어음대금 받은 거니까 831번을 쓰고 방향키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갈 때. 그래서 5,000원 빼고 나머지만 차변에 보통예금, 아니 당좌예금 됐으면 102번이죠.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요 세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요거 안 해오면 옆에서 시험 볼 때 째려보고 막 무시해. 그것도 못 외우냐고. 그러니까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요렇게. 그 다음에 2월 14일. 아까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 251번 외상매입금 252번 지급보험 253번 미지급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돼요. 2월 14일 거래처인 다파라 상사로부터 받으러 옴을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1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래서 이건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한 거야. 그럼 이거는 대변에 받으러 옴이 나가요. 110번 받으러 옴. 다파라 상사 다자만 찍어도 나오죠. 다파라 상사 5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럼 차변에 이 할인료는 은행이 그 수수료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을 팔아버린 거야. 매각거래로 처분하다. 어음을 은행에다 팔아버리고 난 돈을 좀 적게 받는 거예요. 500에 수수료 띄고. 그러면 부도가 나도 그냥 은행이 알아서 다 법적 처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 매각 거래는 그거예요. 완전히 권리가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차익 거래로 하면 담보 제공이라 받으러움이 아니라 그때는 단기 차익금이 되고 요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 되지만 이거는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채까지 찍어야 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옆으로 방향키로 가서 얼마예요? 1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차익 거래로는 10년에 말까.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며 공장에 입고됐다. 그러면 2월 15일 날
자, 이거 원재료를 살 때 수수료 냈어. 이거는 차변에 원재료에다 가산해야 됩니다. 뭐든지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다 가산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수수료만 별도로 수수료 비용 따로 쓰고 나머지는 다 가산해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 16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1번 현금. 이거 출금 전표로 해도 돼요. 그냥 1번 출금하면 원재료하고 그냥 끝나요. 대변 안 써도 돼. 이제 숙달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지성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대손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다. 이거는 대손세액공제는 세무 2급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외상값이 회수 불능됐대요. 그러면 여기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누구예요? 지성. 그럼 지성 쓰고 100만 원 나갔는데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조회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거 이거 마지막 요 조회하는 문제가 9점 내지 10점 정도 돼요. 계정별 원장에 자, 여기에 지금 날짜가 며칠이에요? 2월 16일 현재 2월 16일. 자, 외상값이 108번인데 이거에 대한 대손증 당금은 그 다음 코드인 109번이에요. 그래서 109번 보니까 22만 원 잔액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무 소리가 없죠. 대손증 당금이 얼마 있다 이게 없어요. 조회해서 하라. 시험 문제는요. 조회해서 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원칙적으로 아무 소리가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대손증 당금 요 108번이 외상값인데 그거에 대한 대손증 당금은 그 다음 코드인 109번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현재 2월 16일 날짜 22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22만 원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차변에 109번 대손증 당금이 얼마가 와야 되냐면 22만 원이 와야 돼.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를 대손상까지 찍으세요. 대손만 찍으면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 대손 삼각비 그럼 바로 나와요.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기타의 대손삼각비 요거는 뭐냐면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손삼각비 78만 원 요렇게 된다고요. 자, 2월 17일 02월 17일 날 거래처인 성민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그건 지금 외상값 갚은 거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이거 코드를 못 외웠으면 이렇게 외상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외상매입금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 시간 걸리니까 코드 외우면 251번만 찍으면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코드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민 자 성민 그래서 금액이 1,5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4번 대변 1,00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102번 당좌예금 옆으로 방향키로 가세요. 옆으로 갈 때는 1,0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 나머지는 뭐예요? 면제받았죠. 면제받으면 뭐라 그런다? 채무 면제 이익. 자, 채무 면제 그냥 영업의 수익이야. 빚을 면제받은 거니까. 됐죠? 요렇게 일부는 갖고 나머지 면제받고 그 다음에 2월 18일 성민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보험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래서 2월 18일 성민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보험을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지급보험 여러분 지급
그러면 252번이죠. 이렇게 코드 외우면 더 빨리 할 수 있죠. 굉장히 빨라요. 나이가 좀 어린 그런 사람이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거 코드 외워가지고 그냥 다다다다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252번. 혜인 씨는 엄청 빠를 것 같아. 여 지급보험 얼마? 1,000만 원. 자, 그런데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요 지급보험 거래처 빼먹었죠? 거래처가 누구예요? 성민. 이렇게 시험 보다가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나 빼먹잖아? 그럼 그거 3점 날리는 거야. 1점 때문에 합격 좌우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신경 써야 돼요. 다음에 이제 2월 25일 날, 자, 2월 25일 날, 이제 월급날이 됐어요. 2월 25일 다음과 같이 2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직원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 나갔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요거는 공제하는 거예요. 공제. 요건 공제 계가. 이거 월급은 요 기본급만 줬네. 이 회사는. 생산직 있고 관리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제가 요거예요. 공제가 요거 두 사람은 공제인데 합계가 이거란 말이야. 합계가 이거.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게 이거야. 요것만 보시면 돼. 요것만. 기본급 관리직과 생산직 그 다음에 공제한 거. 그 요것만 보면 돼.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합계고 요 개니까. 그러면 차변에 관리직은 급여라 그럽니다. 급여. 어이. 급여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급여 코드 외우세요. 801번. 801번. 8월 1일 외우기 좋죠? 8월 1일 급여. 자, 얼마? 관리직 거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생산직은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이거는 500번대. 여기 800번대가 없어요. 그러면 504번. 우리는 500번대, 800번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이런 업종에서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504번. 임금. 그래서 금액이 300.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4대 보험하고 세금 띄잖아요. 예수금이 얼마냐면 요 합친 거 요거 533970 요거 533970 요거만 보면 돼.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거 띄어서 월급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띄어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53397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그러니까 4466030 요거하고 딱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볼게요.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요거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만 보면 돼요. 알겠죠? 이거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 혹시 문제에 임시고용원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줬다. 그럼 그건 작급이라 그럽니다. 작급. 관리직은 급여, 생산직은 임금. 그 다음에 이제 3월로 넘어가서 03월 05일 날. 자, 금화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자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단기 차입금을 지급했대요. 3월 5일 날.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까지 찍으면 금방 나오죠. 금화은행. 이거 거래처 꼭 적어야 됩니다. 채권 채무는. 자, 2,500만 원. 갚은 거예요. 2,500. 그 다음에 이자도 갚아야죠. 이자 200만 원. 그럼 이자 비용 옆으로 방향키 옆으로 가서 200만 원. 요거는 같은 문제니까 금화은행이 복사가 여기 밑에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옆으로 갈 땐 방향키로 가세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찍으면 2,700을 같이 은행에다 지불한 거죠. 자, 이렇게 3월 5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 날 03월 6일 날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개발비 200에 대하여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요 개발비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비 줬으면 이 자산 계정으로 하라 그러면 이게 무형자산이에요. 차변에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차변에 개발비 강아지발이 아니고 개발비 자산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아닙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는 거 그냥 취소 누르세요.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줬으니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여기 고정자산 등록은요. 요거 나중에 한꺼번에 등록하는 거예요. 뭐 건물, 토지, 차량 운반고 이런 무형자산 이런 거 등록.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2월분 급여와 관련된 원천 징수 금액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어디다 납부했을까요? 3월 10일 날 세무서에 납부했겠죠? 그럼 이거는 월급이 뛰어났을 때 예수금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소득세는 다 종업원 부담이잖아요. 11만 6,920원. 그리고 대변에 101번 현금. 뭐 이거 출금 전표로 여기다가 1번 출금 거라고 한 줄만 분개해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숙달이 안 됐으니까 차변 대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요거 별표 3월 10일 두 개 있죠? 요거 별표. 자, 3월 10일 요 3월 10일 같은 날짜니까 요 밑에 또 쓰는 거예요. 요 밑에 날짜 바꾸지 말고 밑에 2월분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민연금 납부했대요. 여러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회사하고 직원하고 반반씩 부담하죠. 반반씩. 그럼 국민연금은 세금 공과입니다. 총 금액 45만 원이며 이 중에 50%는 직원 부담이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관리직 직원이 9만 원이고 생산직 직원이 13만 5천 원이다. 회사 부담분은 세금 공과로 처리한다. 이런 말 없어도 세금 공과입니다. 그럼 차변에 우선 예수금을 하자고요. 종업원 월급에서 떼어놨던 예수금 45만 원의 딱 절반이면 얼마야? 22만 5천 원. 이건 종업원들이 부담할 거예요. 그리고 또 차변에 이제 회사 부담분인데 관리직 거는 세금과 공과인데 요거 관리직인 800번대 세금 공과입니다. 800번대 요거 조심해야 돼요. 800번 500번이고 구분하는 거 9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생산직 것도 있죠. 세금 공과 생산직은 요 500번대 517 요거 하고 요 금액이 얼마냐면 13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은 45만 원, 총 금액이 45만 원이죠. 그래서 101번 현금으로 45만 원 납부했대요. 이렇게 800번, 500번 구분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종업원은 예수금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하면 이게 하나의 전표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가 그 대차 차익이 생겨버렸어. 그럼 요게 이런 경우에요. 여기 제가 요 화면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요게 여기 번호 수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1번으로 딱 고치면 여기 이렇게 차이가 생겨. 이상하다. 전표가 이게 요거는 됐는데 요거는 또 별도 전표가 됐어. 이렇게 전표가 하나가 안 되고 여기에 번호가 이렇게 달라. 이럴 때는 번호 수정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그러고 여기를 클릭해.
그래서 요 같은 거 아무거나 여 2번이잖아요. 2번이 많잖아. 그럼 2번으로 찍어. 그럼 요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자동으로 전표가 하나로 되지만 전표가 두 개로 시험 문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표를 이렇게 하나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두 개가 됐을 때는 번호 수정을 눌러서 같은 숫자로 통일시키면 되는데 이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현재. 자, 3월 10일 날 차변 거 먼저 하고 대변 거 나중에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숫자가 틀리거나 뭐 잘못하는 거 아니면은. 자, 3월 10일 또 3월 10일이에요. 요 밑에다가 2월분 급여와 관련된 원천 징수 금액 중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두 개 합친 거예요. 근로자 부담금 19만 2천 원과 회사 부담금 19만 2,050원 각각 50%씩 부담하죠.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관리직과 생산직이며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 차변에 자, 근로자 부담부를 먼저 합시다. 그럼 이건 예수금. 월급이 띄어났던 거 예수금이잖아. 그럼 요게 얼마냐면 19만 2,050원. 그리고 또 차변에 요거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자, 관리직 거니까 800번 될 거부터 811 관리직 거 얼마냐면 76,820원. 그리고 또 차변에 생산직 것도 복리후생비인데 이거는 511번. 코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11만 5,230원. 그리고 대변에 뭐로 줬어요?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랬죠? 그래서 101번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3월 14일 코드 원재료 주문하면서 계약금 300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게 뭔 소리예요?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준 거죠? 주문 받은 게 아니고 주문한 거예요. 이체했다. 이체 받았다가 아니고 이체했다예요. 그럼 3월 14일. 자, 여기 차변에 이거는 계약금은 뭐라고 분기하죠? 선급금. 자, 코워드. 코자 하나만 찍어도 나올 거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 거래처를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출제하기가 좀 힘들으니까. 그래서 300.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되면 끝났죠. 실무에서는 예금도 거래처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하여 24년도 결산에 대하여 이건 25년도 결산에 대하여 25년도 결산에 대하여 요거 2025년도 결산에 대하여 잉여금 처분계산서인 내용대로 잉여금이 처분되었다. 그러면 요거는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갖고 처분한 거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 전기 결산을 해서 당기순이익 난 거를 이제 올해 처분한 거예요. 3월달 경에 지금 3월이죠. 3월 27일 날 처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두 개 합치니까 550만 원. 이건 원래 대변부터 분기하는 게 더 좋아요. 대변 이익준비금 그냥 이익준비금 이거는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하도록 돼 있죠. 이건 상법의 458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 배당은요. 현찰 배당인데 주주총회 하는 날 주주한테 돈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해줘야 돼. 부채야.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근데 이거는 거래처를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주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요 미지급 배당금만큼은 부채지만 거래처를 안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까지 거래가 끝났어요.